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가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역에선 선거 열기가 최고조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충남방송에서 지역 주민들은 어떤 공약을 바라는지 알아봤습니다. 첫 순서로 서산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직간접 고용인원이 15,000여 명에 달하는 등 서산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안정과 중국의 공급 과잉 등으로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산시를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보조금과 경영 안전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민들은 단순 지원을 넘어 대체 산업 육성 등 다른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대산공업단지가 석유화학 쪽이나 그런 쪽이 조금 중국한테도 좀 이게 산업적으로도 좀 밀리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있었는데, 그런 단순한 물질적 지원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정치적으로나 제도가 조금 더 좀 획기적으로 좀 뭔가 이제 틀이 잡히면은 조금 더 서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진료 가능한 의료 과목 부족과 의료 접근성 열악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병원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병원이 예를 들어서 과목이 너무 없어요. 정신과도 그렇고 피부과도 그렇고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려고 그러니까 다 다시 일산을 가야 되고 그 담임 병원으로 가야 되고, 여기 찾아보니까 없고 뭐 피부과 같은 거 진짜 없더라고요. 진짜 없어갖고 너무 그런 게 불편해요. 병원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원래 올 때도 병원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도서관 개선과 조성을 희망하는 유권자도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현재 지역 내 도서관이 노후화됐고 이용이 제한적이라며 기존 도서관의 개선과 새로운 도서관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조금 더 큼직하게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걸 원합니다. 도서관이 있는데 생각보다 시설이 이제 학생들을 이제 저도 가르친 입장으로서 도서관 시간이 너무 짧다거나 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사교육 쪽으로 가는 부분이 좀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됐습니다. 서산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시설과 놀이시설이 부족한 상황.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권자들은 동물복지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일요일에는 솔직히 반려견 동물병원이 거의 없어요. 한 곳은 있는데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저희가 이제 서민층이다 보니 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서산 지역 유권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당선인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번 주 시작되는 가운데 충남 지역 유권자는 18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와 재외국민, 외국인 선거권자를 합한 것으로 지난 8회 선거 때보다 5만여 명 늘었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투표소 751곳을 확정하고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을 마쳤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소 위치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2일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CCTV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역 내 시군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은 충남 선관위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태안 앞바다로 들어온 중국인 한 명이 해경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5일 밤 9시 30분쯤 태안 경렬비열도 북서쪽 10km 지점에서 한 어선이 중국인이 탄 고무보트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중국인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해 자세한 입국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혼인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의 혼인 출생 분석 자료를 보면 지역 내 혼인 건수는 지난 2023년 8,200여 건에서 2024년 9,100여 건, 지난해에는 9,3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기준 남성 33.8세, 여성 31.1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AI 분석 결과 혼인 건수가 그해의 고용률과 주택 매매가보다 2년 전 고용률과 3년 전 주택 매매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률과 주택 매매가가 안정적일 때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 교육감 후보들이 현장 유세와 지지선언, 정책 발표를 이어가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영춘, 이명수, 이병도, 이병학 4명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교권 보호, 교육 격차 해소, 충남교육 12년 평가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국가 책임 교육을 통한 충남교육 대전환에 시동을 걸겠다며 초중고 입학지원금, 고3 사회진출 지원금, 방과후 학교 무상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명수 후보는 유관순 열사 추모각 참배와 천안 신부동, 온양 온천역 출정식에 이어 금산 5일장, 논산 양촌시장, 부여 홍산시장, 청양 전통시장, 보령 웅청시장 등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병도 후보는 충남체육계 지지선언을 알리며 학교체육혁신과 학생건강 정책을 부각했고, 천안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간담회에서는 과밀학급 조기 해소와 통학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병학 후보는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현장교육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며 기초학력 회복, 학교폭력 근절, 교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선관위가 천안시 서북구 불당 2동 일원에 첩부된 선거 벽보에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벽보가 누락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벽보 첩부 업무를 진행한 외부 용역업체 작업자가 벽보를 벽보판에 넣는 과정 중 실수로 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당국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선거지원단이 해당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다시 첩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선거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관리 감독과 현장 검수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4일 폐막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장 야외 공간을 6월 7일까지 무료로 연장 개방합니다. 개방 구역은 야외 정원과 산책로, 포토존 등입니다. 다만 실내 전시관과 트램, 체험 프로그램 등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태안군은 1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안전인력을 배치해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는 탄력적으로 박람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 기간 관람객 약 180만 명이 방문했으며 생산 유발 효과는 약 3,6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50분쯤 서산시 음암면의 한 자동차 범퍼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0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으며
이후 1시간 35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공장 내부에 있던 가연성 플라스틱 소재 자동차 부품 소재가 불에 타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 직원 6명이 모두 대피했으며 40대 남성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소수력 발전에 활용합니다. 서산시는 조달청이 주관하는 혁신 제품 시범 사용 기관으로 선정돼 소수력 발전 설비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소수력 발전 설비를 자체 예산 투입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산시는 오는 11월부터 소수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설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설비가 가동되면 연간 약 1,500만 원의 전력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수력 발전은 설비 용량 1000kW 이하 규모로 물의 흐름이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 방식입니다. 청양군이 고온과 큰 일교차 등으로 모짜리 육묘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벼 예비묘를 공급합니다. 예비묘 품종은 삼광벼로 지원 물량은 2만 상자이며 이는 약 67헥타르의 논에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공급 가격은 상자당 2,500원이며 모판을 다시 반납하면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묘는 26일부터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6월 1일부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과 영농 예정자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농지 매입을 위한 후계농 자금 지원과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우대 보증 등이 함께 지원될 방침입니다. 다만 후계농 자금은 신용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7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오는 29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번기와 어번기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와 어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농산물 파종과 수확, 수산물 생산과 가공 등 업무에 투입됩니다. 근무 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신청은 홍성군 외국인 정책팀에 하면 됩니다. 당진 지역 공공야영장을 찾는 캠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 도시공사는 지난 19일 기준 공공야영장 이용객이 3,600여 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명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예약 시기 조정 등 이용객 편의를 높인 것이 캠핑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당진시 공공야영장은 삽교호와 외목마을, 난지도 3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예약은 당진 해양캠핑공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른바 SFTS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4월 울산에서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예년보다 주의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진드기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서식지가 확대됐습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며 감염 시 38도 이상의 고열과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명률은 약 20%이며 현재까지 백신이나 전용 치료제가 없어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당진시는 농작업이나 벌초 시 긴 옷을 입는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야외 활동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 370여 곳을 단속했습니다. 단속 결과 업소 19곳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4건과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수입산 등을 한우로 속여 파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는 적발된 업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 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당진은 선거 때마다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는 각축을 벌이는 충남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이번 당진시장 선거에서도 후보 간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기재 전 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오성환 시장이 여야를 바꿔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농어촌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당진시. 농민과 노동자, 신규 유입된 젊은 세대 등 다양한 표심이 자리 잡아 각종 선거 때마다 여야가 팽팽한 맞대결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당진시장 선거 역시 박빙이 예상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는 집권 여당의 이점을 부각하며 4년 만에 서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언론인과 시의회 의장 등을 지내며 발로 뛰어온 현장 소통 능력을 최대 무기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에서 근무하면서 또한 당진시의회 시의원 8년, 당진시의 의장으로서 우리 당진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당진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는 지난 4년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검증된 행정력이라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당진시청에는 56개 과에 있고 2,400여 명의 직원, 또 예산 현황에 1조 7,800원에 됩니다. 이런 막대한 조직을 하려면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전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대 현안은 호수공원 조성 방식입니다. 김기재 후보는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후위기 속 폭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생태 호수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호수공원 전면 대검토가 제 일부 보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고요. 저는 생태 호수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 공원은 일단은 조류 시설들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 우리 또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오성환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부터 추진해온 호수공원을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면서 김 후보의 방식은 규제와 제약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호수공원은 22년부터 5년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호수공원을 생태공원으로 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생태공원으로 또 한다면 수년간 지연이 되죠. 김기재 후보는 가장 시급한 지역 과제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꼽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두터운 지원 정책을 펴겠다는 각오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회복되고는 있지만 당진의 중소기업, 대기업들 정말 많이 어려움에 겪고 있는데요. 일단 민생경제 살리고 당진의 경제 확실히 살려내서 일자리 만들어내고 우리 당진 시민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오성환 후보는 정주 여건 개선을 최우선 현안으로 제시하며 교육,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교육, 의료는 현대 제출해서 MOU 체결해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공원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주 여건을 완비토록 해서 당진이 이사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당진 지역 여야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들도 일제히 선거 출정식에 참여해 본격적인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